역사는 흐른다. 얼핏 보기엔 정지해 있는 듯 고요해 보이지만 헐리고 깎이고 메워지면서 흘러가고 있다. 역사의 시계바퀴를 두어 번 뒤로 돌려보면 지금의 제주와는 사뭇 다른 제주를 만날 수 있다. 100여 년 전 역사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던 제주의 근현대 역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제 뒤에 보이는 이 거대한 돌로 쌓아진 웅장한 성곽은 제주읍성의 일부입니다. 제주읍성은 고려 숙종 10년인 1105년 탐나국이 고려에 복속되면서 탐나군이 설치될 때 세워졌다는 옛 문헌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 흔적마저 찾기 힘든 제주읍성의 이야기를 찾아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빽빽이 들어선 건물들로 둘러싸인 숲 앞으로 짧지만 굳건히 서 있는 성벽이 있다.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는 단단함이 내가 역사임을 증명하듯 하다. 선생님, 이게 그 성이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길이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는 성이랑 좀 모습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주성의 일부인데 지금 보잘것없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제주읍성의 총 길이는 한 2.5km 정도. 2.5km. 예, 그 당시 전국에 있던 그 읍성 중에 상위 한 1% 정도에 이르는 아주 규모가 큰 성이에요. 제주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네, 전국적으로 봐도. (2.5km의) 제주성은 대부분 사라지고 제주 오연단 인근에 복원 정비된 성곽과 원도심 일대 일부 흔적들이 산재해 있을 뿐이다. 그냥 지나갈 땐 몰랐는데 진짜 엄청 크고 그렇네요. 돌들도 그렇고. 그러게요. 이게 예전에 무슨 크레인이 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장비가 있던 것도 아닌데 이게 다 인력으로 이게 지금 거의 어마어마하죠. 아래 기단부에 있는 이 돌들은 이걸 이제 허튼 쌓기라고 그래서 무슨 쌓기요? 허튼 쌓기. 허튼 쌓기. 예, 뭐 우리 흐트러지게 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돌이 일정한 형태로, 왜냐면 저 서울에는 한성, 네. 한양도성처럼 거기는 화강석을 딱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추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라 비정형의 돌들을 끼워 넣어서 잔돌을 집어넣어가지고 맞추는 이런 기법인데, 제주성을 제주읍성이라 부르기도 한다. 왜구들의 침입을 방어할 목적으로 고려 말부터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을 감싸는 성곽들이 세워졌는데 그 성곽이 바로 읍성이다. 전국적으로 190여 개의 읍성이 세워졌는데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성곽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 우와. 오, 이렇게 올라올 수 있구나. 그리고 올라서 딱 보니까 느껴지는 게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제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지금 치성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그 축성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형식이죠. 그래서 평면으로 이렇게 쭉 가 있는데 이빨처럼 툭툭 튀어나오게 돼서 이 치하할 때 치자를 쓰거든요. 네. 근데 이 치성은 적이 공격해 올 때 세 방향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방어력을 높이는 기능을 한 독특한 그런 시설이죠. 제주성은 탐나, 제주로 이어지는 장구한 시간 섬의 정치와 행정, 문화의 중심지로 80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왔다. 언제나 굳건히 제 자리를 지킬 것 같던 제주성이 헐리기 시작했다.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이 시작되면서다. 전국에 있는 읍성 철폐령이 내려지면서부터 20여 년간 서서히 무너져갔다.
1910년 초반부터 문루가 철폐되기 시작하던 제주성은 1926년 제주성의 4분의 3을 산지항 축성공사의 매립골재로 사용하면서 자취를 감췄다. 지금도 옛 산지항 바닷속에는 거대한 제주성 돌담들이 보인다. 지을수록 역사는 버티는 힘이 세진다. 그 와중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성벽이 있다. 성벽 위에 세워진 제주시의 한 주택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우리 지나가는 이게 네. 요 블럭 바로 뒤죠. 네. 뒤가 아까 우리 남수각에서 이어진 네. 제주성 기단부가 쭉 이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자, 여기 보면 와. 보이지? 네. 저 어마어마한 지금 큰 돌들이 지금 밑에. 이게 1945년도 해방될 때까지 네. 이쪽은 성곽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남수각 요 하천부터 네. 지금 여기 제주성 동문 네. 남쪽 네. 거기까지는 그 성곽 자체가 남아 있었던 거죠. 해방 당시까지 옛 모습을 그나마 간직했던 성벽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점차 허물어졌다. 6.25 전쟁 나면서 네. 6.25 한국 전쟁 발발하면서 제주도에 한 15만 명 정도 피난민이 들어왔다 그래요. 기록상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죠. 15만 명이면 진짜 많네요. 네, 그 당시 이제 4.3 끝나고 뭐 해서 제주도 인구가 한 25만 네. 정도 됐을 때 15만이 더 얹혀졌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피난민을 수용할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각지에 수용을 하는데 이 제주시 쪽에 몰렸던 사람들은 주로 이곳에가 이제 개발이 안 돼 있던 곳이니까 주택도 없고. 그러니까 제주성터 남았던 곳에다가 직접 피난촌들을 여기 쭉 지은 거지. 여기 잠깐 올라가 보면, 야, 이거는 원래 여기가 안반이네, 안반. 안반요? 네, 안반 위에다가 다시 돌을, 네,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은 안반 부분이고, 이거는 암석을 쌓은 게 아니고 그 자체로 안반이죠. 안반 위에 다시 성도를 쌓은 거죠. 네. 여기까지 돌을 올렸으니 어마어마하게 이걸 어떻게 올렸나 몰라. 헐리고 무너진 성곽의 자리는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서기를 반복했다. 성 전체를 한눈에 살필 수 있었던 운주당 역시 사라진 지 오래다. 예, 운주당이라는 게 뭐냐면 제주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제주성에 이제 외적이 침입하거나 이러면 군사작전을 벌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사작전실 같은 곳이죠, 일종의. 그래서 작전지휘소. 작전 지휘소. 예, 이걸 이제 보통 장대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장수들이 모여서 적이 쳐들어오는 걸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작전 지시를 하는 그런 곳이고, 여기가 지금 이 앞에 집들이 가득 들어서 있지만 네. 한번 눈을 감고 집이 한 채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없으면 여기서 제주성 저 북성까지 쫙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죠. 지금 이렇게 개발이 안 됐으면 시야가 그렇지. 확 트였겠네요. 그렇죠. 이 앞에 집 몇 개만 털어내도 바다가 보일 정도니까. 그 정도로 제주성에서 여기는 위치가 높은 곳이었고, 앞에 건축들이 없는 개활지였기 때문에 이런 장대를 운영하기가 좋은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생각이 들고요. 유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운주당 지구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됐다. 운주당만큼이나 제주성 조망이 뛰어난 곳이 또 있다. 제주 지방기상청이 있는 공신정터다. 보니까 공신정터라고 써져 있는 것 같은데, 공신정이라는 게 뭘 하던 곳입니까? 공신정은 정자가 들어가서 정자죠, 정자. 정자인데 우리가 지금 돌아보는 관아 건물들하고는 다르고 네. 경관지 위에 세워진 작은 정자를 얘기합니다. 뭐 좌우 삼칸 뭐 이렇게 돼 있는 정사각형의 네. 그런 정자이기 때문에 크지도 않고, 그렇지만 여기 이 절벽 위에 꼭대기에 지금 정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자 위에 서면 제주읍성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하나의 어딥니까 남산타워 같은 아, 예, 네. 그러한 효과를 충분히 갖고 있던 것이고 높은 언덕에서 북극성을 바라보던 정자. 공신정은 제주성을 조망하는 풍류지로서 옥사나 유배객 등 선비들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었다. 하지만 1928년 일제는 민족 문화말살 정책을 강화하면서 공신정을 헐어 자신들의 토착 신앙인 신사를 세웠다. 그리고 공신정에서 동북향에 있던 치성에는 군사적 용도의 결승정도 있었는데 이곳 역시 일제가 치크소를 세우면서 끝내 헐리고 만다. 여기도 이렇게 성담이 있네요. 그렇죠. 성벽. 이거는 지금 아마 원형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 일제 때 그 여기 축구소를 그 설계했던 도면에 보면 이 축대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이 위에다 그대로 그 건물을 앉힌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손대지 않고 만들어진 그 예전에 그 일종의 제주성의 치성이자 격대. 여기가 지금 직각으로 만나거든요. 제주성이 쭉 오고 이렇게 쭉 오다가 그 꼭지점에 이제 이게 있는 건데 교차점에 네. 이 위에 상당히 넓은 면적이죠. 여기에 이제 일제가 그대로 축구소 건물을 앉힌 걸로 나와요. 이건 예전에 결승정이 있던 결승전. 예, 그 축대 그대로 여기 남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밖에는 예전에 성벽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일부. 아, 요쪽 바깥. 예, 이따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여기나 이쪽 성담이나 요 뒤에 있는 지금 축대나 다 예전 원형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넓었던 것 같습니다. 폭이 높죠. 성곽 하나란 게 이게 이 안에서 뭐 기록에 말 타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말까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그 이제 제주성의 성곽폭은 곳곳이 조금씩 달라요. 남성하고 이 북성도 다르고 동성하고 서성도 다르고 네. 약간씩 다른데 여기는 지금 이 폭 자체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참 지금 안타까운 게 이런 잘 남아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보존해서 좀 정비하고 그러면 네. 충분히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버려져 있다는 느낌이죠 이게. 예, 그렇고 아쉽죠. 공신정이 있던 절벽 밑에는 조선시대 명문학교인 삼천서당이 있었다. 그럼 여기가 예전에 서당이 있던 그런 자리인 거죠? 그렇죠. 여기가 삼천서당이라고 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 여기하고 여기 좀 겹치는 데가 예를 들면 여기 뭐 사당도 있었고 네. 또 교육공간인 강당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 저쪽 뒤에 언덕에는 이제 활쏘기 관역을 놔가지고 활을 쏘게 됐는데 삼천서당 하면 이제 제주도 목민관으로 왔던 목사로 왔던 사람 중에 가장 그 선정관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한 그런 목사로 이름 높았던 노봉 김정 목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735년 부임한 노봉 김정 목사는 배움의 갈증을 느끼던 제주 백성들을 위해 삼천서당을 세워 학문을 장려했고 제주의 역사, 문화, 환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한다. 노봉 김정 목사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제주에 부임했던 286명의 목사 중에 최고의 선정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난하고 평범한 평민 자제들이 일종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게. 아, 장학금을 받고요? 그렇죠. 제주도 국립목장에 그 폐장된 데 땅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비용을 대서 여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곳이죠. 삼천서당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표회록으로 유명한 표회로. 배 타고 가다가 표류하잖아요. 네네. 유명한 장한철이라는 사람이 표회록이라는 걸 남겼는데 거기가 여기 삼천서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반 자제들보다 일반 평민 자제들이 와서 공부를 했던 장소인데 일제는 800년 굳건했던 제주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렇다면 성 안은 어땠을까? 일제는 읍성 안에 있던 조선 왕조 권력의 상징인 객사도 없애버렸다. 여기는 뭐 건물들 사이에 되게 넓은 공터가 이렇게 좀 자리 잡고 있네요. 그죠. 여기가 원래는 전매청 자리인데 네. 도에서 이거를 매입을 해서 지금은 문화유적지로 네. 지금 이제 보존되고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의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었다가 네. 일제 들어오면서 이제 국민학교로 전락을 하는데 우리 어린 때도 학교 이름을 국민학교로 불렀거든요. 예, 저도 국민학교. 그러니까 근데 이때 국민은 우리 뭐 민주시민, 민주국민 이런 국민이 아니고 황국 시민의 줄임자예요. 황국이 뭡니까? 천황의 나라. 네. 거기에 신화된 백성들이다 이거지. 객사는 지금의 북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이어져 있었다. 북국민학교 교실로 사용되던 제주목의 객사 영주관은 새롭게 학교 건물이 증축되면서 사라져버렸고 그 외에는 객사터를 가로지르는 도로까지 나면서 객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성 안의 관아시설을 제주 목관아라고 하는데 판관이 업무를 보는 이하와 목사가 업무를 보는 상아로 구분된다. 제주 목관아의 상하 입구에는 제주 역사상 현재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 중의 하나인 관덕정이 자리해 있다. 관덕정에 왔는데 여기도 뭐 설명해 주실 내용들 있으실까요? 여기 중요하죠. 언제나 중요하고 여기가 이제 제주 읍성의 심장 같은 곳이잖아요. 아, 관덕정이 제주 읍성의 아니 관덕정이 아니라 이 관덕정 광장. 광장이. 지금은 이거 뭐 마당이 돼버렸지만 네. 뭐 2000년 또는 1000년 제주 역사에서 늘 중심지였고 그 수많은 밀란도 시작하면 끝나는 데가 여기예요. 그리고 이 관덕정이 제주도에서 두 번째로 제일 오래된 건물인데 두 번째로요? 예, 첫 번째는 지금 향교 안에 있는 건물이고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숱한 세월 동안 네. 이게 세종 30년인가 목사 신숙청에 의해서 국비로 지어진 건물인데 이게 이제 군사적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했지만 사실은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모든 게 중심지가 이곳이란 거죠. 일제 강점기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관덕정 일대는 광장의 기능을 이어갔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5.1장이 열리는 등 경제활동의 중심지였고 이재수의 난과 4.3 사건 등 근현대사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도 이곳에서 벌어졌다. 자 여기는 이 목관아 안에 네. 있는 유일한 연못인데 이 연못도 얘기거리가 많은데요. 네. 여기가 보통 관아 안에가 전부 이 목조 건물이잖아. 네. 그러면 이제 불이 나면 뭐 요즘처럼 소방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물바가지로 이제 물을 떠가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런 관아 건물 있는 곳은 항상 인공적으로 조성해 놓은 연못이 있어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단순히 멋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네. 실제로 이 고려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 건물이 사실 불타서 이 목관아가 새롭게 조성된 역사처럼 화재에 되게 취약하니까 네. 그렇게 조성한 것이 이곳 이제 연못이죠. 이 연못이 이제 한때는 조선 선조 때 왔던 목사 중에 양대수 목사라는 아주 걸쭉한 양반인데 이 양반이 잠잘 때 연못에 개구리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네. 당장 시켜가지고 연못을 묻어버렸어요. 개구리 때문에. 개구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대수 개구리 미워하듯이 미워한다라는 속담도 생길 정도로 제주도 속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 후에 온 뭐 이익태 목사가 다시 이걸 복원하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어쨌든 관아의 방화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적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연꽃을 띄워가지고 또 멋스러움도 추구해는 네. 제주 목관아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관덕정을 제외하고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2002년 12월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목관아의 기와 건물들은 어떤 목적과 기능이 있을까? 여기 목관아 몇 번 와보긴 했는데 건물들이 다 좀 비슷비슷해 보여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보면 뭐 생긴 것도 다 비슷하고 재료도 같으니까. 근데 제주 목사가 네. 그 단순히 그냥 목민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전라도 관찰사의 그 권한을 일부 넘겨받은
지역 사령관이었어요. 군사령관. 예. 그걸 이제 명칭은 뭐 절제사, 병마수군 절제사, 방어사 시대별로 다른데 어쨌든 목사가 군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예. 와서 이제 진무를 보고 명령을 내리고 했던 군사령부. 예를 들면 뭐 제주시에 있던 해역사 네. 이런 데죠. 자, 여기는 아까 홍학 너무 연희각인데 네. 아까 저쪽이 군사적 정도의 군사령부 같은 데라 그랬잖아요. 네. 홍학이. 여기는 이제 지금의 제주도청사예요. 아, 행정을 담당하는. 그렇죠. 목민관으로서 목사가 행정 집행을 하고 네. 재판도 하고 억울한 사람들 얘기도 들어주고 잘못된 사람 벌도 주고 예. 그래서 여기는 목사로서의 업무를 관장하는 직무처죠.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이제 도지사고 네. 절로 가면 군사령관이 되는 군사령관이 되고. 같은 옆에 있다고 해서 이게 같은 건물 용도가 아니란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 귤림당은 이제 저기 목사님 앉아 계시죠. 네. 여기는 이제 뒤에가 이제 귤원이니까 조선시대에는 훨씬 귤나무도 더 우거지고 했겠죠. 여기 앉아서 뭐 가야금도 타고 정사에 좀 시달릴 때 가서 쉬기도 하는 저기도 문화적 공간이죠. 저기는 어쨌든 이 건물들이 지금 다시 우리 눈앞에 이렇게 있어줌으로 해서 이 제주목에 오랜 역사가 있었다는 걸 지금 어쨌든 웅변을 해주고 있죠. 아쉽지만. 단재 신채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했다.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성은 그 자체가 제주인들의 삶이고 역사다. 흩어진 제주성의 파편들이 제 모습을 갖추고 이어지는 날, 비로소 미래 제주의 역사는 제대로 흐를 것이다.